주변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군사기밀은 항상 유지. 국산 공대공 미사일도 필히 개발을 해두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는 군사력이 되길.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제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M1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경력 운영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마친 KF-21이 영국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고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초도 비행에서 미터에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1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2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0 모의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모의전에서도 171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엔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2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의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엔비더가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들은 비행 도중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닥치듯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 내일을 제공할 수 있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신호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 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포겟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 통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깃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만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에임120 암램과 에임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공대공 유도 무기들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엔비더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고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 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준 선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3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아이리스 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암램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엠비더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 지형인 블록 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사정에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침 고슴도치, 가시 혹은 중 항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영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II 유도탄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ES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 급히 부대에서 작전을 통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항공작전 협의체 마약을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초계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경계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초계기 PAC 포세이돈 해상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기뢰 탐색 제거용소의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아이프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 800km의 아나피심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1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푼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MK-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아나피 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더해 해상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 기형인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의 훌륭한 만들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상영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에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의 내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등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 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활용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 중에는 훗날 미 합동 참모 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항모전단을 꾸리게 된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남긴 청년이 왜 매버릭처럼 멋진 파일럿이 되어 활약하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될 것이고 언젠가 K탑권에도 출연하고 쓸날 한국 해군을 이끄는 장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쪼록 대한민국 해군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군사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선 공군 보람의 40대, 육군 LHA 50대, 해군 포세이돈 2대만 빨리 취득 후 배치하면 어느 정도 새로운 전략 계획이 나올 듯. 지금껏 방어, 무기로 편제된 것이 독침 전략이었지만 공격 전략으로 전환되는 국방력으로 변화된. 그러면 작전권, 자주국방의 나라가 되는 것 어떤 나라도 헛소리 못하게 된. 뒤지기 전. 모든 무기체계는 개발을 멈춰선 안 된다.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술 개발이기에 절대 멈춰선 안 되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면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무기 운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주국방의 밑거름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만하지 말고 국방력을 다른 나라들보다 초격차로 따돌려야 한다. 세계 최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받는 길이다. 미국 놈들이 안 돼. 하다가 더욱 성능이 좋은 유럽산 미사일 통합하니 화들짝 놀라서 허가한 거구만. 그래서 KF-21은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과 미국산 미사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가 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